자,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뭐라 그럴까?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이제 판서 수업하는 처음이니까 오늘은 테스트가 당연히 좀 없고요. 다음 시간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중간고사 범위가 어떤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까지만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는 또 아예 그냥 합성함수까지만 들어간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치만 우리가 여러 가지 미분법은 다 나갔으니까 도함수 활용으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 활용을 한번 좀 본다면, 원래 이거를 좀 나눠서 넣을까 했는데 미안해, 그냥 하나에다가 다 때려박았어요. 이게 지금 143문제가 됐는데 해설지는 지금 따로 뽑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해설지만 한 80페이지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 지금 따로 뽑고 있어요. 이따가 줄게. 자, 그래서 원래는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한 2개, 3개 단원으로 나눠놔요. 보통.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놨고요. 일단 카테고리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접선의 방정식. 그쵸? 이 접선의 방정식 이따가 바로 또 자세하게 설명하긴 할 건데, 이 접선의 방정식 다음에 튀어나온 게 뭐냐면, 일단 수투에서는 롤의 정리랑 평형값 정리, 요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미적분에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설명하지 않지만, 문제로는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자, 우리도 일단 접선의 방정식만 설명하고 나갈 거고요. 중간에 필요할 때 한번 설명을 하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메인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부록 정도로만 들어가니까 문제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당연히 우리 수투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이걸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극대와 극소. 이것도 당연히 수투에서 나오던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극대와 극소의 명백한 정의, 겨울방학 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얘기해도 좀 헷갈려해요. 얘는 미분 가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쵸? 자, 그게 수투에서는 사실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극대 극소에 관련된 게 미분 가능 여부에 대한 걸 건드리는 게 별로 없는데, 미적분에서는 이게 불연속한 경우, 미분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까지도 극대 극소를 묻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수투에서도 또 어때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들 이런 거 꽤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투에서도 좀 나와요. 근데 그게 어려운 문제로 약간 좀 심한 문제로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정도 이상 되는 게 미적분에서는 그냥 당연히 나오는 애들이다. 그게 일단 표준 문제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오목과 볼록. 그렇죠? 그래서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의 부호에 관련된 얘기라면 미분 가능한 경우만이에요. 극대극소는 이제 도함수가 빵 나오는 애들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목과 볼록은 딱 뭐예요? 얘는 이계도함수의 부호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 다섯 번째가 변곡점. 그죠? 이계도함수가 빵 나오는 지점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다. 물론 변곡점의 정의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변곡점의 정의는 또 미분 가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도 변곡점이 등장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상 얘는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된 문제가 많지만 얘는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 나오는 문제가 그냥 거의 없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까지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그죠? 여섯 번째 나오는 거 함수의 그래프죠? 왜냐면 수투 같은 경우에는 요게 빠진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함수의 그래프로 들어가요. 왜? 어차피 증가감소만 있으면 극점 찍고 그냥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초월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산하는 게 아니고 수렴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점근선들이 막 생기게 되겠고, 그래서 볼록 판정을 해줘서 얘가 수렴할지 여부를 미리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극한의 논리를 덧대서 함수의 그래프를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래프 있어야 푼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프 있어야 푼다는 거. 이게 7번째로 나오는 거. 그 뭐지? 저기 그 수투에서도 똑같이 했었던 건데 최대와 최소에 관련된 거. 그죠? 최대와 최소에 관련된 거. 원래 수투는 그죠? 증가하면서 극대극소 한다면 최대 최소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함수 그래프 단원이 있기도 한데 그냥 얘를 그냥 이 안에 같이 녹여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와 최소에서 함수 그래프가 무조건 거의 중간에 한번 거쳐서 들어가고요. 얘가 이걸 이용한다라는 것까지 들어가야 최대 최소 내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와 최소는 그냥 불연속한 경우에도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단원 자체가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도함수라는 걸 활용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경우에 최대 최소의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고난이도로 들어가면 미분 불가능한 경우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분 불가능한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아마 보게 될 텐데 기말 범위에도 보기는 할 거야. 이런 그래프가 있기는 해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그래프가 있기는 한데 이때 이렇게 불연속 나오더라도 이게 지금 최대 지점. 그렇죠? 그래프가 요것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얘가 최대 지점. 얘 극대예요. 그렇죠? 극대. 그래서 최대 최소가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극점과 양극값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불연속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사실 뭐 최대 최소랑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수투에서 하던 거랑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 뿐인 거지 얘만 그릴 수 있으면 해석 자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에다가 도함수를 활용하는 내용. 그렇죠? 방정식에다가 활용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fx는 k. 그렇죠? 방정식이 어려우면 함수 그래프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뭐 y는 k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뭐 그림 몇 개 나오느냐 뭐 이런 거 묻는 것들 괜찮죠? 부등식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수투랑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수투까지 같이 해서 설명 다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얘기죠. 뭐 물론 속도와 가속도 다음에 수투에서는 원래 시각에 대한 변화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미적분에서는 별도로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단원에서도 중간중간에 시각에 대한 변화율 문제들이 나오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미분법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용은 이제 미적분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그죠? 평면 운동의 속도와 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냥 초함수만 얹어 놓는 것뿐 개념상으로는 다른 게 없어요. 딱 평면 운동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분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리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요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지금 도함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이죠. 엄청난 분량. 수투에서는 솔직히 고난이도 문제가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여기서 나와요. 다 도함수 활용해서 나와요. 왜? 적분에서 나오지 않아요? 적분도 어차피 이 내용이 중요해서 적분이 얹어 들어가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 적분 자체가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근데 미적분은 적분이 더 어려워요. 적분이 더 고난이도가 많이 나와요. 왜? 적분 자체가 특수하게 생각하는 적분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활용해서 적분까지 어렵게 더 들어갑니다. 아무튼 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요거부터 찬찬히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노래 정리랑 평값 정리는 빼고 접선의 방정식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얘는 그냥 딱 접점이에요. 그렇죠? 왜?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직선의 일종이잖아요. 접선 자체도.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접선의 방정식
단원 자체는 그래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만 줘요. 식만 주는데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대략만 예상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접선을 구한다고 친다면 실제로 어때요? 만약에 2점 지나가는 직선으로 접해서 지나간다. 2점 좌표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그냥 다 끝난 거죠. 어차피 직선은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인데 지나가는 점이 a,f라는 걸 줬죠. x좌표 하나만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그냥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y는 f'a에다가 x-a 플러스 fa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뭐 어차피 수초에서도 똑같이 들어가니까. 자, 근데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접점을 안 줄 때요. 이 접점 주면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죠? 당연히 끝나야 됩니다. 당연히 끝나야 돼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접점을 주는 것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접점은 줬지만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쵸? 이런 걸 묻는 애들도 좀 있죠. 그죠? 이런 걸 묻는 거. 그래서 얘는 y는 어떻게 들어가요? 기울기만 더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기울기 곱이 그냥 마이너스 1만 나와주면 되고 똑같이 지나가는 점은 a, fa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너무 쉽다.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자, 근데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접선의 수직인 방정식. 물론 옛날에는 얘를 갖다가 법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법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왜 없어졌지? 벡터 전유물이라서 그래요. 벡터 전유물. 그래서 이름을 좀 안 쓰는 것 뿐인 거고 지금은 순화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게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접점을 준 경우에 유일하게 고난이도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뭐야? 딱 봤을 때 별로 고난이도 같지 않은데? 그렇죠? 얘랑 fx가 교점 몇 개 만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걔가 난이도가 높아져요. 중간에 미지수 하나 낀다 그러면은 좀 헷갈립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문제에서. 자, 어쨌거나 이거 하나 생각할 수 있겠고 당연히 접점이 안 주어져 있는 경우가 난이도가 높아질 텐데 그쵸? 접점이 주어진 경우 얘는 그냥 끝났어요. 그쵸? 그럼 접점을 안 준 경우 그럼 접점을 안 주면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접점을 구해야 돼요. 그쵸? 꼭 구해야 되냐? 안 구해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다만 그 구하는 식 그대로 진행되기는 해야 돼요. 그죠? 변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점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식 뭐예요? 첫 번째, 기울기라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직선은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적어도 두 가지 정보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m 값을 준 경우와 두 번째는 접점이 아닌 점, 단순하게 지나가는 점 a, b를 준 경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문제가 기울기를 주는 경우는 그럼 어렵냐? 솔직히 이게 좀 쉽잖아요. 이건 수초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아까 그린 거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렸다. 자,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기울기가 m짜리인 거 그냥 양수라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양수인 상태에서 접선은 총 몇 개 나오냐? 여기서는 지금 두 개로 보이게 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점이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접점 잡는 거야. 미지수로라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괜찮죠? t, ft라고 잡아주자. 그래놓고 어떻게 보면 돼요?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m이다. f't가 m 되게 하는 그 t에 대한 방정식. 그렇죠?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그 근이 결국 접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접점 좌표를 구해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점 알았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접점 좌표들만 가지고 두 접점의 합이 x좌표 합이 얼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미지수로 등장하더라도 근거계수의 관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과 연관된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발전 문제.
나오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요. 직선? 그냥 A점과 B점이 있다고 칠게요. 그냥 직선이라고 일단 잡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잡았을 때 이 위에 있는 이게 L직선이라고 해봅시다. 이 위에 있는 어떤 특정점, P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직선상에 있는 어느 점, Q점이 있을 때 PQ 길이, 이게 최소가 되게 하는 어떤 상태를 구해달라라는 문제. 이게 그나마 좀 고난이도 문제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 뭐 P라는 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제일 최소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P값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가 점점 좁아지다가 언제부터 다시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리가 최소가 되는 그 지점은 당연히 어때요? L과 평행한 직선이죠. 그렇죠? 왜? 평행선까지 거리는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처음으로 딱 접하는 경우가 유일하게 한 개 나오는 거리가 최소인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L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M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의 점좌표를 T라고 잡았을 때 F'T가 M 나오는 경우로 생각해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미적분만 그런 게 아니고 수투에서부터 엄청 나오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장해서 들어가면 또 어떤 느낌으로 나와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A점과 B점이 있어요. 직선을 아예 주지 않고 A점, B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점 어떤 P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PAB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만 가지고 잡아내주면은 나머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거 말만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간단하게 퀴즈 하나만 좀 가볼게요. 뭐 라이트쌤 풀었으니까 퀴즈 하나만. 쉬운 걸로 갈게요. 쉬운 걸로. 너무 피곤하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고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fx, 그 다음에 1, 1, 그 다음에 5,5 그냥 AB라고 할게요. 이 위에 있는 점 P. 그쵸? 삼각형 PAB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까지 사용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숫자가 좀 지저분하겠다. 미안해. 너무 막 만들었나 봐. 맞아. 맞아. 2분의 1인데. 넓이가 2분의 1 나오나? 미안해. 잠깐만. 답이 다 달라. 미안해. 숫자가 좀 지저분하지? 오케이. 근데 답이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는데? 잠깐만.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오우, 야, 거의 다 비슷하게 다 맞았는데? 헉! 자, 답 나온 사람들이 꽤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풀이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게 느껴져요. 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미안, 천천히 마무리해 볼게. 자,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1이 되게 하는 지점의 좌표를 일단 먼저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미분해서 구해 봤더니, 1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은 4분의 9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은 얼마지? 마이너스 6 플러스 5 4분의 5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점까지 놓고 봤을 때 삼각형 넓이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요 넓이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한다. 요 직선이 지금 y는 x죠. 그쵸? y는 x니까 얘는 지금 x 빼기 y는 0과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5. 그렇죠. 요 둘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가지면 되겠고, 얘는 4, 4니까 4루트 2. 그렇죠. 이게 지금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 높이만 좀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D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D는 X계수, Y계수 제곱 루트 분의. 자, 나머지 이 두 점 좌표를 여기다 다 때려 박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절대값은 있어야 돼요.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5. 우와, 이거 값이 어떻게 되냐? 얘는 루트 2분의 4분의 6, 4분의 5니까 4분의 11이네요. 4루트 2분의 11이구나.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서 답이 2분의 11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2분의 11.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도 한 번만 볼게요. 사실 내가 신발끈 공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신발끈 공식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신발끈 공식 뭐라 그래야 될까? 요건 좀 지울게요. 요거 어차피 별 필요 없으니까 요 좌표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그 신발끈 공식이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A, B, C, D, E, F.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거리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해서 정리하면은 나오는 식 똑같이 나와요. 그 뭘로 나오게 되냐면 아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아니다,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요거 먼저 갈게. 얘가 0,0인 상태로 한 번만 볼게요. 얘가 A, B고 여기가 C, D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 거리에다가 이 직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얘는 AD랑 BC 곱한 걸 서로 뺀 거의 양수값의 절반으로 나와요.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면 나와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 이렇게도 해요. 이게 중학교 때도 하던 방식인데 전체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삼각형 3개 넓이 빼는 걸로 해도 돼요. 똑같이 나와요. 진짜로. 그러면 이 공식을 쓰면 되는데 왜 잘 안 쓰냐? 왜냐면 이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려면 사실 좀 벡터의 외적이라는 걸 좀 알면은 좋아요. 그 벡터의 외적이 문제는 이게 대학 과정이라 가지고 안 나오죠? 그쵸? 그래서 5점 빼느라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쓴다면 아니 그러면 반드시 원점이 하나 있어야 되나?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1,2 무슨 뭐 3,4 5,4 그 다음에 3,6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지? 얘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해요. 세 점 좌표를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대로 나열해서 1,2 뭐 5,4 그 다음에 뭐 3,6 해놓고 또 1,2 해놓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곱한 거 더하고 이렇게 곱한 거 빼고 이게 신발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나는 이것까지는 진짜 아예 안 쓰고요. 아예 어떻게 들어가냐면 위의 내용을 차용해서 들어가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X로는 2만큼 늘어나고요. Y가 4만큼 늘어나죠. 얘는 이렇게 늘어나는 게 X로 4만큼 Y가 2만큼 늘어나요. 그러니까 둘 곱한 거에서 둘 곱한 거 빼서 2로 나누면 끝이에요. 괜찮네? 그렇죠? 16 빼기 4 12죠? 넓이 6이에요. 괜찮네? 뭐냐면은 벡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벡터적인 관점으로. 그걸 순수하게 좌표 평면으로 아까 놓고 보면 그렇게 막 되게 길고 복잡한 상태가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내가 세 점 가지고 요거 좀 뺄게요. 세 점을 미지수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쪽에서 한쪽을 빼는 걸로 들어가주면 사실 할만은 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셋 다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1,1을 원점처럼 본다. 그러면은 이 점 좌표는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어떠냐? X가 마이너스 2분의 5만큼 같고요. Y가 2분의 얼마지? 4분의 1만큼 간 상태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가는데 X가 4만큼 가고요. Y도 4만큼 가요. 둘 곱한 거에서 둘 곱한 거 빼면 돼요. 괜찮네? 실제로 얘네 둘 곱하면은 마이너스 5 나오죠? 요거 둘 곱하면은 1 나와요. 얘를 서로 10 나오죠? 그죠? 둘 곱하면 마이너스 10? 둘 곱하면은 1이죠? 이 두 개를 서로 뺀 다음에 절대값 크기죠? 그러니까 얘 2로 나누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2분의 10에.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은 좀 빨리 나오기는 합니다. 굳이 뭐 이거를 여러 개 써가지고 뭐 1, 뭐 마이너스 2분의 3,4분의 5, 그 다음에 5,5, 이 뒤에 한 번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다 더해주고, 이렇게 곱한 거 다 빼주고, 그거를 절대값 씌워서 2로 나누는 게 원래 신발끈 공식인데, 이것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쪽 빵으로 만들면서 다 평이동한 것처럼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벡터적인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아, 여기서 얼마로 가는구나, 얼마로 가는구나. 괜찮죠? 그것만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해주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나는 이거 헷갈려서 못 쓰겠어. 그럼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가요. 괜찮죠? 어차피 다 그 아까 썼었던 그 2분의 1 AD-BC 있잖아요. 그거 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정리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진짜로. 근데 그걸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답이 2분의 11로 나옵니다. 왜냐면 그게 수학 상태에 나오는 내용이어가지고 보이시면 설명을 하겠는데 미안해. 걔는 그냥 패스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들어갔어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는 게 딱 뭐예요? 와, 요거예요. 솔직히 문제 나온다면은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 모든 응용되는 게 다 이걸로 응용돼요. 단순하게 얘는 요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방부등식에 활용하는 내용이라든가 최대 초소 문제에서도 이게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야. 나중에 뭐 지난번에도 그 겨울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방부등식 활용 중에서 미지수 K가 2일차항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문제 푸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푸는 게 다 이거예요. 괜찮나요? 이거는 진짜 기계적으로 빠바바방 나와줘야 됩니다. 진짜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라이트센을 푼 친구들, 아니면 뭐 쉬운 문제 푼 친구들은 좀 기억이 날 수는 있겠지만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fx가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친다면, 자, 이때 임의한 점 뭐 a, b라고 할게요. 그죠? 곡선상에 존재하는 점이 아니라 아예 지나가는 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곡선상에 있는 점이면 안 돼요?
아, 돼요. 곡선상에 있는 점이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점 같은 경우 얘는 접선 몇 개 나와요? 2점 지나가는 접선은? 하나, 두 개 나와요. 괜찮죠? 얘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접점을 준 게 되는 거고요. 요 접선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그냥 접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접점이 아닌 지나가는 점을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괜찮죠? 곡선상에 있는 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이 케이스든 어쨌거나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게 어때요? 아, 이게밖에 없어 보이죠?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 보인다. 2점 지나가는데 접하는 경우는 잠깐만, 이거 좀 뭔가 헷갈리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일단 본론부터 얘기하고 그 접선의 개수에 관련된 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일단 요 지점에 대한 좌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접점이 제일 중요해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어느 케이스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얘를 t로 잡아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점의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접점을 t로 잡았지만 그 미지수인 상태에서 f'(t) x-t 플러스 ft,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걔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야 돼? a, b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오케이, a, b를 지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a, b를 집어넣어보면 b는 f'(t) a-t 플러스 ft, 이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근데 지금 얘도 어때요? 이것도 t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괜찮아요? 그죠? t에 대한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 괜찮죠? 자, 얘가 지금 t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거의 실근 개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결국 뭐예요? 접점의 개수죠? 괜찮죠?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접점 개수예요. 만약에 우리가 접점 좌표를 구한다 그러면 이걸로 그냥 t에 대한 근을 구해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묻게 된다면 걔는 접점이 몇 개 있는지라는 접점 개수의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지금 얘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거 방정식 계산해보면 그냥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이런 문제라고 친다면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 접점 개수가 결국 뭘 나타내요? 접선 개수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와, 얘가 접선의 개수랑 똑같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문제들은 다 어때요? 아, 점 하나 딱 줘놓고서는 만들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면은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기 위한 A, B 점 위치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접점 개수가 접선 개수랑 완전히 일치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99%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99% 일치하냐면은 원칙상 접선 개수랑 접점 개수는 완전히 완전히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어때요? 만약에 이런 4차 함수 그래프가 나왔는데 단순하게 지나간 점좌표가 여기 있다라고 칠게요. 그렇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2점 지나가는 접선이 총 몇 개? 하나, 둘, 3개 나오는데 접점은 몇 개 나와요? 4개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접점 개수는 4개 나오는데 접선 개수는 3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이 지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과 이 지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이 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전부 다 어떠냐면은 볼록이 2번 이상 바뀌어요. 괜찮죠? 볼록이 2번 이상 바뀌고요. 바뀌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거. 네, 이쯤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문제풀이가 엄청 길다라고 얘기했었죠, 예전에. 엄청 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교육청 평가원 수능에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둘이 서로 다르게 나온 경우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럼 이걸 왜 언급한다 그랬죠?
100%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상 오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수능은 그 미세한 오차를 파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확률, 이 둘이 달라지게 될 확률이 수능에서 나올 확률이 지극히 낮은 건 맞는데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 됐다 그러면 그 시켜줄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길을 싸매고 이거 깔끔하게 한 문제 만들어낼 것 같아요. 진짜로 길을 싸매고 만들어낼 것 같아요. 기똥차게. 왜? 딱 봤을 때 무난한데 정의 개념 명백하지 않으면 손 못 대게 만들려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근계수만 구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에 그냥 함정에 다 빠지게 만들려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뭐 아니면은 그래프상 개념적으로만 공통 접선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그래프적인 해석만 해내면 전혀 문제 없이 풀리게 수식적으로는 지저분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풀이 자체를 내가 좋아하느냐 안 쓴다 그랬죠? 내가 이 풀이를 안 써요. 왜 안 쓰죠? 이 두 번째 풀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풀이는 어떤 거였죠?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쵸? 그게 T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그쵸? 다시 한번.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그쵸? 요 방정식. 이게 지금 얘랑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얘랑 똑같이 나와요. 괜찮죠? 아니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굳이 두 번 나눠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직관력의 차이가 나요. 단순히 수식적인 부분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면은 이렇게 보는 게 꼭 해도 되는데 이 풀이 방법을 나는 안 쓰는 이유가 단순히 수식적인 길이 때문만이면은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나도 쓸 텐데 왜냐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안 쓰냐면은 얘는 너무 그냥 단순히 기계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가요. 만약에 문제 중에서 이게 그래프적인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거, 기울기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건지,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가 뭘 나타내는 건지, 예를 들어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이 기울기의 해석, 사실 그게 미분의 핵심이잖아요. 기울기가 미분의 핵심이잖아요. 괜찮죠? 그 본질을 이해하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들을 보더라도 기울기라는 걸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고적인 확정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는 요걸로 꼭 설명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마스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파트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부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거 있죠? 접한다라는 용어의 해석. 접한다라는 용어의 해석.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있어요. 이게 접한다라면은 얘도 접점이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접하는 경우의 접점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접한다라고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얘기만 나와 있고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똑같아요. 접점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로 잡고 들어가게 돼요. 괜찮죠? 그럼 미지수로 잡고 들어간다면 얘는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접한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만난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함수값 똑같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마저도 똑같아야만 될 거예요. 괜찮죠? 똑같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식이 2개짜리죠? 미지수 우리 1개 늘렸어요. 근데 식이 2개가 튀어나와요. 괜찮죠? 한마디로 접점 좌표가 안 나와 있을 때는 fx랑 gx 합쳐서 미지수 하나가 어딘가 숨어져 있어요. 무조건 미지수 2개짜리로 만들어냅니다.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 접점 좌표를 막 3 같은 걸로 줬어요. 그럼 어때요? fx, gx 합쳐서 미지수가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만 놓을 리가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함수에서 그 2개의 함수가 나왔다.
두 함수의 위치 관계는 교점이잖아요. 그죠? 교점. 그래서 fx와 gx가 만나는 근이 중요하게 될 텐데 지금 얘는 그 만나는 근 자체가 t 하나밖에 없고요. 접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fx 빼기 gx가 0 되게 하는 근도 마찬가지로 t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호잇! 자, 알았어, 미안해. 자, t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은 fx에서 gx를 뺀 함수. 괜찮죠? 요 뺀 함수를 갖다가 h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hx. 그러면 그 hx식은 어때요? 아우, 만약에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ht는 빵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h't도 빵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넘기면 똑같잖아요.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떠냐? 아, fx에서 gx를 뺀 게 만약에 밑에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x에서 f에서 g를 뺀 거면 양수 나오죠? 계속 양수 나오다가 t 집어넣었을 때만 빵 나와요. 아, 이렇게 t 지점에서의 접하는 요 함수가 지금 hx 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접한다라는 얘기예요. 뺀 함수가 x축과 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이게 초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이거 그대로 끝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뺀 함수가 다항함수라면은 반드시 hx라는 함수는 x-t라는 인수를 적어도 2개 이상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렇죠.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인수 정리를 잘 활용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수투에서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수투는 뺀 함수와 인수 정리 내용만 잘 써도 식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딱 요 내용에 관련된 얘기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정리한다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된다? 아, 그냥 접점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접점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쪽에다가 썼었던 식, 요 케이스에서 나오는 t-a분의 ft-b가 f'-t로 나온다. 그쵸? 요 하나씩만 잘 쓰면은 사실상 접선의 방정식은 막 풀 일이 없어요. 괜찮죠? 나머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고요. 자, 말이 너무 많았지? 미안해. 자, 잠깐 한 문제만 직접 풀어볼게요. 자,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양함수에 관련된 거는 너무 쉬우니까 저기 매개변수 함수로 나오는 경우에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봅시다. 2번 한 번만 후딱 풀어볼게요. 매개변수로 나오는 거. 이거 풀고 있었는데. 더 피곤하지? 껌 좀 줄까요? 여기. 해설 빠른 정답만 있고 해설지가 아직 저쪽에 있어요. 갖고 올게 이따가.
자, 그래서 뭐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은 미분을 해주죠. 양변에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dx dt, 그쵸? 2의 t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dy d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xy 좌표는 1,1이네요. 그쵸? 얘가 1,1. 자,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는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dx분의 dy, 그러니까 dy dx. 요게 지금 이거분의 이걸로 쓸 수 있다. 2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t 값을 빵을 집어넣으면, 그쵸? 빵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 지금 기울기가 3분의 2인 걸로 볼 수 있네요. 그쵸? 기울기가 3분의 2. 그쵸?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3분의 2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고 1,1이구나. 그러면 걔가 10,a를 들어가서 성립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a 값이 얼마지? 9를 3분의 2 했으니까 6 플러스 1. 그쵸? 당연히 7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음함수인 경우에도 하나가 있기는 한데 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스텝 2 쪽으로 한 번만 좀 가봅시다. 역함수가 조금 스트레스잖아요. 6번 한 번만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6번. 괜히 시간 끌었네. 다 맞았네. 우와, 다 맞았네. 호호. 그죠. 이거 풀리는 친구는 그냥 계속 딴 거 풀고 있어도 됩니다. 다 맞아가지고. 사실 설명할 게 딱히 별로 없어서. 자,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니까. 그죠. 그래프가 실제로 얘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프 그리는 걸 요구하는 단원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지금 4파이, 2분의 파이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4파이, 2파이. 그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구하죠? 그냥 역함수 미분법이죠. 그쵸? 자, 요 지점의 값만 구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파이, 4파이 지점. 그죠? 요 기울기랑 두 기울기 곱이 1 나오는 상태로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G'4파이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F' 2파이분의 1. 근데 이게 F' G4파이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F' 2파이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요거 미분한 상태의 식이 2 플러스 코사인 X. 그러면은 2 코사인 2파이는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없어요. 잠깐만. 맞네. 3분의. 그죠? 그래서 답이 그냥 4로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중간에 해당하는 문제는 잠깐 좀 넘어가고요. 저기 7번만 넘어갈게요. 7번만. 왜냐면 요거 지금 괜찮을까? 8번 한번 해볼게요. 8번. 한 문제밖에 없어서 좀 숙제로 낼까 했는데 그냥 가볼게요. 그렇죠. 이것도 넓게 따지면 접한다에 관련된 내용과 비슷하겠죠.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기 때문에 만나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주고 t로 잡아놨을 때 둘이 집어넣으면 똑같다. 그 다음에 두 지점에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걸로 정리하면 그냥 끝나겠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대략 그래프가 앞에 같이 생긴 상태기는 해요.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P점에서 만나고요. 두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수직인 상태입니다. 그쵸?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어디 좀 잘 안 나오나? 아, 그런가? 힌트만 좀 줬어. 자, 힌트를 조금만 더 가면 교점의 좌표를 모르면 미지수를 잡아야 돼요. 그쵸? 관계식 몇 개 나온다고요? 접한다라는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T점에서 둘이 만나는구나. 그 다음에 T점에서 기울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수직이니까 곱한 게 마이너스 1인 것뿐. 그쵸? 그러면 식이 두 개 나오네? 미지수는 몇 개? K랑 T. 괜찮죠? 미지수가 두 개, 식 두 개. 연립하면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투에서도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냥 한번 본 거고요. 맞아요. 맞겠지.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이게 2a가 아니고 2a 마이너스 3인데 이거 비분하면은 자, 솔직히 8번 문제 시간을 좀 드리고 있기는 했는데 얘가 스텝 2로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아예 없어요. 근데 계산이 좀 긴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스텝 2로 집어넣었고요. 참고로 8번 문제는 1분 내로 풀어서 맞춰야 됩니다. 딱 등장과 동시에 잠자다가도 이거 일어나서 한 문제만 풀어봐. 1분 내로 맞춰야 돼요. 이거. 자,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풀이는 정확하고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은 t 집어넣어서 똑같아야 돼요. k2의 t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그렇죠? 얘는 지금 관계 성립하는데 초월함수랑 대수함수가 같이 나왔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해 보면은 지금 요 식이 f 미분했을 때가 k2의 x제곱.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고 g'x는 그렇죠? 얘는 뭐 그냥 당함수니까 너무 쉽죠? 자,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은 k2의 t제곱 그 다음에 2t-3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연립을 해야 되잖아요. 연립 방정식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어떤 거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두 문자 두 식을 한 문자 한 식으로 바꾸는 거죠. 한 문자에 한 식.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대한 대수함수만 남기는 게 제일 좋아요. 초월함수를 없애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넘겨서 요거 얘가 1 넘겨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이구나. 그쵸? 요거 갖다가 집어넣어서 리모델링 해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에다가 2t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인 걸로 해서 정리해주면은 당연히 접점좌표가 나오게 되겠고요. 교점좌표가 나오게 되겠고 나머지 계산해주면 충분히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2t 세제곱 아무래도 전개를 좀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1차짜리가 플러스 9t 플러스 6t 그래서 15t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인데 넘겨오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하지? 3차 방정식은 고등 과정에서 인수정리입니다. 숫자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1 집어넣으니까 17 빼기 17이네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1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3차, 2차, 1차 상수. 그렇죠? 조립제법 가지고 들어가주는 게 편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t-1에다가 근데 사실상 조립제법을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은 일부러 딱 눈에 띄는 걸로 줘요. 기출문제들은 지저분하게 안 해가지고 사설은 가끔 여기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다 봐주는 게 맞긴 합니다. 자, 얘 어제 판별식이 음수 나오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0이 안 나와요. 괜찮죠? 절대로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t 값이 1인 경우밖에 없겠네. 그쵸? 그래서 t에다가 1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1 집어넣으면은 k2가 돼 있고 1 집어넣으면은 1이 되네요. 따라서 k 값은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자, 계산은 실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3점짜리. 오케이. 자, 그래서 스텝 2는 일단 넘어가고요. 스텝 3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텝 3. 이제부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기는 하겠네요. 수능에서는 나오기는 힘들어요. 근데 내신에서는 좀 잘 나오는 문제가 11번이라서
일단은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애라서 일단 11번부터 후딱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와, 다 풀었구나. 아, 심심하지. 이따가 풀 거 딴 거 더 줄게. 아닌가? 아니, 너무 많을까? 아, 그런가? 오케이. 자, 얘는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내용에다가 두 직선 사이에 낀 예각에 관련된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상태죠. 아, 오케이, 화이팅. 그죠? 탄젠트 덧셈 정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직선 사이에 낀 예각 문제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오고요. 자신 있는 사람은 그냥 문제 풀고요. 두 직선 사이에 낀 예각 구하는 게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mx라는 길이가 m짜리인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nx라는 길이가 n짜리인 직선을 갖고 있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둘 사이에 낀 예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둘 사이에 낀 예각? 생각해보니까 기울기는 우리가 이 주황색 낀 각을 베타라고 적으면 탄젠트 베타로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요 지점 어차피 동경 자체를 알파로 놓는다면 얘는 탄젠트 알파가 되겠네. 그래서 세타는 베타 빼기 알파다. 그렇죠. 베타 빼기 알파로 들어가는데 각은 절대로 혼자 안 놀죠. 뭔가 삼각함수라는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1대1 함수인 탄젠트에다가 씌워서 가볼게요. 한 주기만 해서의 1대1 함수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불 탄마탄.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고 1 플러스 mn분의 n-n으로 나오죠. 얘는 진짜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참고로 지금 얘는 일부러 세타를 이쁘게 예각으로 나서 그렇지, 만약에 다른 케이스 좀 더 멀어지는 각인 상태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mx, 얘가 y는 nx. 그러니까 또 기울기가 꼭 양수음수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는 얘가 세타예요. 그죠? 요게 세타. 그러면은 베타에서, 그쵸, 얘가 탄젠트 베타가 되겠고, 알파, 그쵸, 알파는 어디 갔지? 알파, 요거잖아요? 베타에서 알파 뺀 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야. 그쵸, 요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게 탄젠트 세타가 아니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경우에는 부호 차이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다?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절대값만 씌워주면 얘는 무조건이에요. 그렇죠? 이거 절대값 씌워서 들어간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거 이용해서 11번 후딱 마무리해 볼게요. 괜찮을까? 상상 부활해야 돼.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푼 사람들은 답이 다 맞았습니다. 지금 한 절반가량 풀었고요. 이걸로는 사실 D값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요렇게 들어가면 되긴 하겠다. 어차피 2의 T제곱을 막 라지 X 같은 걸로 잡으면 그죠? 맞아. 오케이.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기는 합니다.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최근 수능이 지저분한 수능이에요. 지저분한 수능. 킬러가 사라지면서 중간층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계산이 좀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사설틱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L 직선 기울기를 L로 잡고 M 직선 기울기를 M으로 잡은 건가? 아닌가? 이상한데? 이게 딱 점차표가 나오거든. 지금 M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울기. 그럼 B분에서 마이너스 D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그럼 D라는 비진수 하나밖에 없는 관계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M값 자체가 그런가? 요 M값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제곱인데 M값이 2에 마이너스 T제곱인데 그러니까 M 곱하기 2의 T제곱이 1이에요. 그치. 그래서 분자만 놓으면은 T값이 나와요. 화이팅!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내용 빼고는 사실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식만 좀 길어요. 식만. 그쵸? 지금 A 지점 T, 2의 T제곱. 그 다음에 B 지점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T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두 지점에서의 접선과 접선이 4분의 파이 차이 나더라 라는 거. 그쵸? 자, 위치를 어디로 잡고 가는 게 편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잡을까? 교점 있잖아요. 이 교점에 X축 평행 직선 잡아주면은 요각을 베타. 그쵸? 요각을 베타.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베타는
A 지점에서의 기울기잖아요. 이 미분하면은 자기 자식 그대로죠. Y 프라임도 2의 X제곱이니까 거기다 T 집어넣은 값인 2의 T제곱인 거. 이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2의 B 지점에서의 기울기, 이걸 지금 베타라고 친다면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베타가 아니고 알파로 쓴다면 탄젠트 알파죠. 자, 그게 뭐야? 미분에서 마이너스 t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 될 겁니다. 괜찮죠? 2의 마이너스 t 제곱. 둘 사이의 끼인각이 지금 4분의 파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식 정리해봤을 때 어때요? 오우! 탄젠트 세타 4분의 파이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니까 좌변이 그냥 1, 우변은 1불 탄탄탄마탄 1불 탄탄마 이걸로 그냥 들어가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하면 1이니까 2잖아요. 분자가 2다. 그렇죠? 그래서 2의 t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지금 2로 나오니까 이걸 만족하는 t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2의 t제곱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얘를 그냥 라지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t 빼기 t분의 1은 지금 2니까 그대로 정리해주면은 t제곱 빼기 1은 2t. 우와, 지저분하네. 그쵸?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근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t라는 근 자체가 t1 플러스 t2 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근의 공식 이용해도 되는데 더하면은 지금 2가 나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더한다고 친다면 뭐죠? 이거 만족하는 t 값이 잠깐만, 이 t 하나밖에 안 나오겠는데? 잠깐. 아니다. 이 근각계설과하면 안 되는 거야. t가 하나밖에 없네요. 될 수 있는 t가. 괜찮죠? 미안. 근각계설 관계로 들어가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로 t 값을 구해보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은 t 값이 음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수값은 절대로 음수가 못 나오니까. 그래서 2의 t제곱은 1 플러스 루트 2만 되는구나. 그래서 t가 ln 1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기울기는 지금 얼마예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2t분의 어쩌고, 그쵸? 기울기는, 그쵸? 2t분의, 2의 t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냥 이걸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분자가 2였잖아. 괜찮죠? 분자가 그냥 2로 나오게 되니까, 뭐야? 약분해주면 그냥 t분의 1이네요. 그래서 아까 t 값이 얘였으니까, ln 1 플러스 루트 2분의 1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계산이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꼼꼼하게 들어가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뒤쪽 페이지 문제 중에 딱 하나만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딱 하나만. 근데 이게 지금 할 게 없는데 14, 15, 16 다 별로 그렇게 할 만한 문제는 없어요.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이 삼각형 관련된 거. 저기 14번 있잖아요. 요거는 내신에서 잘 나옵니다. 내신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연습해 보기 바라고요. 수능에서는 나오기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 이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하나만, 14번 하나만 후딱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14번만.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식이 깁니다. 이거를 1분 내로 풀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참고로 이 문제는 스텝 3에 놓기는 했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답 나옵니다. 뭔가 추가로 사고를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스텝 3에 놓냐면 이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계산이 좀 주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풀려야 됩니다. 실제로 14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도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내신에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진행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거 식만 좀 세워볼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둘이 P점에서 만나잖아요. 그 P점에서 두 개의 지수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A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준다면 그때 뭐라 그래야 될까? X축과 만나는 점이 지금 B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짧게 그렸는데 또 하나 이 P점에서 요 3X제곱의 접선의 방정식을 딱 그어주면은 그때 X절편 지금 A로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AH와 BH가 두 배가 되게 하는 A는 어떻게 되게 되냐? 그쵸? BH가 요 길이 얘기하는 거구나. 그쵸? AH가 요 길이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좀 두 배처럼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죠? 두 배가 되게 하는 A 값을 구해달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그냥 X절편만 구해주면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푼 친구들은 다 맞았어요. 미안. 계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E가 아니고 LNA 같은데. 아닌가? 그게 조금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만 일단 한번 좀 뽑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A 지점의 접선의 방정식은 3x제곱의 미분이죠. 요 지금 미분해주면 3의 x제곱 ln 3이 되기 때문에 k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는 3의 k제곱 ln 3. 그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좌표가 k, 3의 k제곱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요 지점은 y좌표가 빵이니까 여기에 y에다가 빵 집어넣어주면 자, 0은 3의 k제곱 ln 3 그 다음에 x절편 빼기 k 플러스 3의 k제곱. 그쵸? 이렇게 될 테니까 얘 3의 k제곱 약분 가능하다. 그쵸?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1이에요. 그쵸? 자, 그럼 얘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ln 3으로 나눠주면은 x절편에다가 k 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따라서 x절편이 k 빼기 ln 3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k 빼기 ln 3분의 1. k 빼기 ln 3분의 1, 0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거 때문에 AH의 길이는 그죠? K에서 이거 뺀 거기 때문에 ln 3분의 1로 나옵니다. 그죠? ln 3분의 1. 오케이? 괜찮아. 계산 실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 화이팅. 오케이? 자, 두 번째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 미분했을 때가 y'은 a의 x-1제곱 곱하기 그냥 ln-a로 나오겠고 똑같이 그냥 k 집어넣어주면 a의 k-1제곱 곱하기 ln-a 여기 기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k, a의 k-1제곱 이렇게 되겠고 당연히 y에다가 빵 집어넣고 여기가 절편된다 라고 친다면 또 약분했을 때 얘는 지금 1로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ln-a로 나눈 다음에 k 한 번만 더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x절편은 마이너스 ln-a분의 1에다가 k 한 번 더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다시 쓸게요. k 빼기 ln-a분의 1, 0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BH의 길이가 얼마지? ln-a분의 1로 그냥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요 식은 요거 담아서 놓고 봤을 때 AH ln 3분의 1이 ln-a분의 V가 되니까 그쵸? 아이고. 자,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는 그냥 이 2ln3으로 할까? 2ln3이 ln-a랑 똑같다. 얘가 지금 ln9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9로 나오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괜찮아. 실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스텝 4는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풀어보도 괜찮고요. 안 해도 됩니다. 스텝 4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좀 잠깐만 17번. 그럼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면서 스텝 4로 왜 뺐냐? 4개 변수 함수의 어떤 접선의 방정식 문제인데 이게 되게 헷갈리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조금 일단은 얘는 나중에 풀어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스텝 4로 빼는 거지 어려워서 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 이제 질문하는 방식으로 좀 들어가고요. 잠깐 쉬었다가 접선의 방정식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들어갑시다. 화이팅. 자, 질문하겠어. 오케이. 다들 많군. 오케이.